매주 이 시간 내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코너를 또 진행하다 보면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공부가 돼요. 아무래도 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또는 뭐 청소년들의 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야말로 두뇌 훈련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네. 사실 공부량도 너무 많고요. 네. 또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좀 두뇌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네.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지난달에 그 태아 때부터 유아기까지 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그 이후에 아동기, 청소년기의 뇌 변화 또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그때 이제 그 뇌 변화에 맞춘 그런 바른 교육 환경과 두뇌 활용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시기에 급격하게 네. 뇌가 변화하고 네. 성장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그쵸. 거죠? 네. 그럼 청소년기의 네. 뇌에서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뇌가 많이 변화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뇌 세포 간의 그 연접 부위를 시냅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이 또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그 솎아내기를 해요. 시냅스를. 솎아낸다고요? 네네. 그건 또 어떤 의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뇌가 기본적으로 그 뇌세포를 통해서 기능을 발달시키는 전략은 일단 많이 만들었다가 예. 그 중에서 쓰는 것을 놔두고 안 쓰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 전략으로 발달시켜요. 그래서 태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뇌세포가 막 생겨요. 뇌세포가 보통의 그 성인보다 오히려 2배가 더 많을 때가 태아 임신 8개월 때. 그렇다면서요. 예. 그게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세포가 줄어들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태어난 이후에 세포 숫자는 거의 변화는 없지만 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가지, 시냅스. 시냅스가 많이 늘었다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것을 성숙시키는 것은 뇌의 기본적인 발달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늘어났다가 다시 솎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깝다. 왜 그거를 그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하는데 분들이. 이제 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많이 늘었다가 그렇게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성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생겨나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뇌세포의 연결이 더 풍성해진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연결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로 쓰는 회로를 남기고 그렇지 않은 회로를 사라지는 그런 성숙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뇌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뇌가 발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점 성인처럼 뇌가 성숙하고 조금 이제 뭐 고차원적인 그쵸. 사고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정말 성숙이에요. 네, 성숙인 성숙하는 거죠. 그런 단계인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 가지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그럼 청소년기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갑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12세 때 또 극적으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세라는 건 만 12세입니까? 네네네. 예, 만 12세.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뇌 부위마다 이게 일어나는 시점이 좀 틀려요. 그렇군요. 네네. 다르군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각 기능 그리고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그런 뇌피질 부위는 10세 전후에 가지치기가 일어나고요. 네네. 그리고 좀 고차원적인 기능,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어떤 상상을 한다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런 그런 부위는
이제 10대 후반에 가서야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 네. 그러면 사실 네. 고등학교 뭐 네네. 한 3학년 네. 정도부터 대학생까지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그제서야 이제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네, 판단하는 그렇죠. 그런 부위가 그때 막 가지치기를 그렇죠.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좀 더 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부위가 이제 전두엽 부위인데요. 예, 전두엽은 그 인간이 가진 어떤 뇌 기능 중에서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부위가 이제 10대 후반에서부터 심지어 그 30대까지 30대까지. 30 몇 세 정도. 뭐 30세까지. 30세. 예, 거의 아. 20대 후반까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전두엽이 성숙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래요. 청소년기에는 미성숙될 수밖에 없죠. 그 기능 그러네요.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춘기라고 해서 네네네네.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쵸.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뇌 상태가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네. 여자들은 뭐 이제 취직도 하고 좀 시집도 가야 왜 철든다고 왜 어른들이 철든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딱 그거 시점이라 전두엽의 맞았더라고요. 발달이군요. 그렇죠.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렸을 때만 네. 이제 뇌가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전두엽이라는 부위는 30세까지도 발달을 하니까 그렇죠. 네. 20대 시간도 참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뇌 앞쪽 부위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에서의 그 도움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인분들이 이 청소년들이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좀 우발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이쪽에서 하는 기능이 또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면서 잘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예.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또 이쪽 부위가 하는 기능인데 그렇군요. 그런 것이 청소년들은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 그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뇌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 성인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 과정을 직접 거쳐왔지만 지금 이제 성인의 뇌는 30세 이상의 성인의 뇌는 이미 많은 부분이 성숙되어 있는 상태라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다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성인들은 또 네. 망각이라는 선물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네네. 아,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네. 어떤 호르몬의 변화도 많고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우리나라 환경이 또 스트레스도 많고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쵸.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뇌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환경은 이제 여러 그 교육 환경들이 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짜여진 틀 속에서 네.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예. 뭔가 자기 스스로 도전해보고 예.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는 그 환경이 청소년들의 뇌 성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그렇군요.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이해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시행착오를 할 수도 예. 있겠죠. 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듬고 이해해주는 예. 부분들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호르몬의 변화가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호르몬의 분비라든지 네. 또 특히 이제 이때 뇌를 막 움직이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네. 많이 네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 이 도파민이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라든지 그 보상에 대한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겪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그 남자 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독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중독. 그게 바로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랑 관계가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특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바르게 좀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개선을 하는 어떤 고민을 해가고 하는 그런 기회를 그 교육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이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네. 안 쓰는 부분은 가지치기 한다면서요. 네. 예, 쓰는 부분은 더욱더 발달하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면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뇌를 좀 발달시킬 수 네. 있도록 도와주려면 그렇죠. 좀 놔둬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되려면 부모님도 예. 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뇌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같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부모와 네. 자녀가 모두 네. 예, 뇌를 알아야 하는군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네.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네. 브레인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